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소리 이룰 때까지 전한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르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소리 이룰 때까지 전한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르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보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이거 새로 해야지 뭐. 처음 그죠? 바탕의 주장 방식을 말하다 그죠? 처음 하다가 말았죠? 바탕의 주장 방식을 말하다. 셋째, 종파의 주장 방식에 응성학파가 이제 주장하는 방식에 바탕, 도, 과 셋에서 어떤 학파든지 다 있잖아, 그죠? 바탕, 도, 과. 처음은 존재가 성립됐다고 한다면 자의 정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 다인 것을 인정한다. 전번에도 이제 이야기 조금 하다가 말았잖아, 그죠? 존재가 성립됐다면 어떤 존재든지 있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조건 지어서 있게 되는 거잖아요. 독립적으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이제 옹성학파 아닌 그 아래 학파에서는 모두가 뭐라고 그래요? 자성이 있다라고 하거나 자상이 있다고 하거나 시류가 있다고 하거나 그죠? 또 그거 시류가 있다는 것은 뭐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래 학파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뭐 그 시류가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유식학파 같은 경우는 바깥 배경으로 성립된 요소가 없다라고 하거나 뭐 여하튼 그렇지만 마음은 있다라고 하거나 그렇게 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체 모든 존재가 조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인 것을 인정한다. 존재가 성립된 한도라는 건 그 이상에는 여하튼 존재가 성립됐다고 한다면 이런 뜻이라 그죠? 한도에는 분별로서 가립 정도가 다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분별로서 가립 정도라는 말 썼잖아. 그죠? 이 말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야. 정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오직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이지. 그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구분을 하는 거잖아, 그지? 구분을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정도가 다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거의 구절의 한 방면의 정도, 그러니까 한 방면의 한 곳의 정도, 한 부분의 정도라는 말이 있잖아. 이런 뜻이거든. 한 방면의 정도의 소리가, 그 소리는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을 끊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는 말 자체가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을 끊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속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속에서는 자의 정의가 성립, 자상이 성립 이렇게 말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상이 성립돼 있으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분별 가립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라. 자속에서는. 그러니까 자속에서도 분별로 있다고 그러지. 분별로 있다고 그래. 분별로 있다고. 분별로 있는데 분별만으로 이 말은 안 해. 분별 정도로 이 말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분별로 있다 이 말은 분별로 있다는 그 말 자체가 뭘 드러내냐 하면 자의 정의가 성립돼 있다는 말을 드러내는 말이라. 그러니까 자의 정의가 성립돼 있다는 말을 하게 되니까 영성학파에서는 분별 가립만으로 가립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정도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제거하냐 하면 가립 자의 정의가 성립돼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끊어 제거한다 이 말이라. 그 정도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그 요식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마음으로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직 마음으로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문에서는 오직 유자에 그 의식 식자를 쓰잖아. 오직 식으로 이런 뜻이거든. 오직 식만으로 이런 뜻이거든. 그죠? 근데 자속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분별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분별만. 오직 식만으로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거울 속에 영상이 드러난 것처럼 거울 속에 영상이 드러났잖아. 그죠? 바깥 외경이 성립된 게 없잖아. 정말해서 후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립이 안 됐잖아. 거울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마음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다. 오직 그것으로 이런 뜻이거든. 그렇지만 그 마음은 있었잖아. 그죠? 찾을 수 있는 마음은 있는 거거든. 근데 중간하게 넘어와가지고 자속학파에서는 이제 자의 정의가 성립돼 있다고 그랬잖아. 자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돼? 분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모든 존재는 분별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분별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로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저쪽에서 성립된 것이 반이 있고 이쪽에서 유경 쪽에서 인식할 수 있는 힘이 반 있고 이렇게 해서 둘이 합쳐져 가지고 인식되기 때문에 분별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렇지만 자상은 성립돼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제 옹성학파에서 와가지고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한 것은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오직 분별 정도로 오직 분별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오직 분별로 대경이 있는 것이지 찾아가면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라는 말이 그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을 제거하는 말이다 이 말이라. 존재가 있는 것과 존재가 있는 것과 경과 소지들 뜻이 같다. 우리가 그 보살님들 전번에 그 스님이 그 자속파 할 때 그 사진 보내준 거 있잖아요. 내가 네? 해 없는 마음의 현현이 아닌, 그지? 해 없는 마음의 현현이 아닌 자의 쪽에서 성립돼 있는 것. 응? 그거 했잖아. 자속에서 그 자상의 어떤 성립 설명할 때 했잖아. 응? 해 없는 마음의 현현의 힘으로 둔 것이 아닌, 경계의 좋아하는 방식에서 있는 것. 경계의 좋아하는 방식에서 있는 것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앞전에 그걸 잘 들어보면 지금 이 말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어. 근데 앞에 있는 말을 안 가져오면 스님 한 말 있잖아요. 그걸 이해를 잘 못해.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앞에 거 다 갖고 와야 돼. 다 가져와야 돼. 다 갖고 오고 지금 하면서 잊어버리면서 하면
그 새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야. 예? 그 부지런히 드러나야 돼. 그 드러나 가지고 조금씩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 스님이 요건 그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런 건 다 조금씩 숙지해 놔야 돼. 그러면 그걸 이해하게 되면 자의 정의가 성립됐다는 말에 어떤 성립된 한계 있잖아. 그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라. 그래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말은 뭐냐? 그 정도라는 분별. 그러니까 정말해서 유식에서는 오직 식만으로 했잖아. 식 정도로 오직 식 정도로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엉성학파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오직 분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의 힘으로 있는 것은 똑같아. 마음의 힘으로 있는 건 똑같잖아요. 마음을 벗어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으로 있는 것은 똑같아. 근데 그거 말하는 방식이 틀리잖아. 그죠? 왜 그러냐? 유식에서는 마음이라는 것을 찾으면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죠? 유식에서는 그 아래야식이 나잖아. 그죠? 나는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거기서 모든 게 드러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것에서 거기서 이제 그 현현된 것이고 습기가 이제 드러난 것이고 여기는 마음 같은 건 그 찾으면 얻을 수도 조건 지어서 있는 거거든. 식도 조건 지어서 있는 거고 색도 조건 지어서 있는 거니까 일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찾으면 얻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직 분별만으로, 분별 정도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분별 정도로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뭔가가 성립돼 있다든가, 찾으면 얻을 수 있다든가, 이 말을 전부 다 그 말이 제거하게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 밑에 걸 조금씩 이해해가지고 점점 밟아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대상이 마음에 드러나야 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 자기 마음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존재가 있는 것과 존재가 있는 것, 존재가 성립된 것과 존재가 있는 것과 이 말은 존재가 성립과 이 말이라. 존재가 성립과 경계 있잖아. 경계 소지들 뜻이 같다. 그러니까 있다는 말과 경계 대상 경계 그리고 또 알아야 할 바 이 말은 다 뜻이 의미가 같다 이 말이야. 경계가 있다라고 하면 다 알아야 된다.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존재가 있다는 말이다. 유라는 의미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하면 지금 바탕을 말하잖아. 그죠? 구분하면 현과 엄폐 둘로 구분. 그러니까 소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지를 알아야 할 바라고 한다면 드러난 것과 그지? 그리고 또 은폐된 감춰진 것, 이 두 가지다 이 말이라. 두 가지는. 그러니까 알아야 할 바는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온다 이 말이라. 둘로 구분과 또 이제로 구분한다. 이제라고. 정말에서 이제 배웠잖아. 이제가 뭐였어요? 세속제하고 승이제 이 두 안에 다 세속제하고 승이제 안에 다 들어온다. 처음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맞죠? 182페이지 그죠? 처음은 이유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현을 말하는 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처음은 현 은폐했잖아요.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이제를 설명하고 처음은 이유에 의지하지 않고 정말해서 어떤 표시나 이유에 의지하지 이유가 성립되는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감수분으로 알 수 있는 법. 현전의 정의. 그러니까 현전이라고 한다면 뭐냐? 이거 지금 그거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전학이잖아. 그죠? 전학이잖아. 이건 내가 무슨 표시에 의지하거나 어떤 이유에 의지해서 인식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바로 그냥 현전으로 아는 거지. 이런 것도. 그걸 보고 현전이라 그런다면 의지하면 의자, 여러 가지 이제 그거
소리면 소리, 눈으로 보는 대상이면 모양과 색깔, 이름 지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야. 그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것이 눈에 안 보이고 가방 안에 있다 가정으로, 그 지갑 안에 넣어놨거나 그 핸드폰을 지갑 안에 넣어 있잖아. 그럼 전화가 오잖아. 그럼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전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 눈에 보이는 전화. 소리를 듣고 저기에 내가 원하는 그 모양을 가진 전화기가 있다는 것을 비유해서 알 수가 있잖아. 그죠? 그 전화기는 감춰져 있잖아.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 담 넘어 차가 안 보이잖아. 차가 안 보이는데 차 소리가 들으니까 저 차가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걸 엄폐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죠? 그 비량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현전의 정의, 혈량과 현전과 근의 경과, 그러니까 지금 근의 경계잖아, 그지? 안근의 경계, 뭐 이런 뜻이거든. 엄폐되지 않는, 뭐 감춰지지 않았다. 내선 뜻이 같다. 그리고 이름이 다르다. 그러니까 현전이 눈앞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근의 경계, 이게 누구의 경계? 안근의 경계잖아. 안근의 대상이잖아. 그죠? 그리고 또 엄폐되지 않는 분. 언표되지 않았잖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이걸 가지고 뭐냐 그 현전이라고 그런다. 현전의 정의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량이라고 하잖아요. 혈량이라고 하면 혈양이라고 할 때 양은 마음이잖아. 근데 이게 여기서는 혈양이라고 썼잖아. 뭐 첫 번째 그죠? 혈량과 현전과 이렇게 썼잖아. 여기 이 말이 이 영성학파에서는 특별하게 쓰는 말이라.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혈량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걸 혈량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 혈량이다 이래. 혈량은 일반적으로 저 아래 학과에서는 전부 마음이었잖아. 그죠?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이 위에 올라오니까 뭐라고 표현하니까 이거 혈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혈량이면 이게 지금 컵인데 혈량이면 컵이 마음은 아니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그래 해. 표현을 그래 한다고. 이 정도로만 알아놔요. 정말해서 세속으로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세속으로 있는 이 정도가 만약에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면 그걸 현약이라고 표현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그 옹성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견해에 따른 표현이라 정말해서 세간 명언으로 있는 세간 이름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있는 드러나는 이것이 속이지 않으면 그냥 그걸 혈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만 알아놓으면 돼요. 그리고 혈량, 현전, 근의 경계와 은폐되지 않은 법 내선 뜻이 같고 이름이 다르다. 표현한 바 사례는 그럼 뭘 보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색, 성향, 미촉 같은 것이다. 색 보이는 색 있죠. 그리고 소리, 냄새, 맛, 촉하는 이런 것들은 현전분이다. 감수분으로 그냥 알 수 있잖아요. 눈앞에 정말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들, 감수분은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경험 체험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니까. 그 다음에 바른 인과 이유에 의지해서 알아야 하는 법. 그것은 엄표의 정의. 정말해서 올바른 이유와 올바른 표시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법들은 엄폐라고 그런다. 감춰져 있다 이 말이라. 엄폐와 혈량이 아닌 법. 감춰진 것과 엄폐는 감춰진 것이니까 혈량이 아닌 법. 그냥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닌 것. 혈량이 아닌 법, 비량의 소량들, 그러니까 비교해서 양해야 할 바의 알아야 할 바들, 양해야 할 바들, 뜻이 같고 이름이 다르다. 그러니까 감춰져 가지고 비유와 인으로 인해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제 그걸 갖다가 엄폐라고 그런다. 비량의 소량이 비교해서
양해야 할 바. 그죠? 비교해서 양해야 하는. 비교해서 양해야. 비교해서 이 마음이 양이라는 말은 마음이잖아. 그죠? 속이지 않는 마음. 비교해서 알아야 할 바들. 이런 뜻이라. 양해야 할 바들. 양이라는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 그죠? 안 쓰니까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말이 그렇게 처음 들어서 조금 헷갈리는 말이라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혈량이 아닌 법, 비량의 소량들 뜻이 같고 이름이 다르다. 표하는 바 사례는 그럼 뭘 보고 그러냐? 소리 무상과 소리 보드카라의 무와 같은 것이다. 소리 무상과 소리가 항상해요, 무상해요? 예? 소리가 무상해. 그럼 소리가 무상한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응. 그러면 그걸 혈량으로 알아서 비량으로 알았어? 응? 소리 보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혈량이 아니잖아. 그죠? 혈량이 아니기 때문에 비량으로 알 수 있잖아. 왜? 어떤 것이 부딪힘을 통해 가지고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눈으로 보거나 직접 뭘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소리가 직접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과도 같다. 그래서 소리 비량 같은 것과 소리 무상과 소리 무상하잖아. 조건 지어져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조건 지어지지 않으면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건 지어졌다는 것 자체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비량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와도 같아요. 지나가는 저 차에서 소리가 난다. 그럼 저 비량으로 알아야지. 소리를 혈량으로 알 수는 없잖아. 소리 안 보여요. 네. 소리 안 보여. 들린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직접 지가 무상을 깨닫는 게 아니라 소리가 귀가 들린다고 해가지고 직접 무상을 깨닫는 게 아니다고. 만약에 저걸 무상으로 진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본인들 앞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눈으로 보잖아. 그죠? 무상을 깨달을 수 있어 없어요? 응? 무상해요 안 해요? 응? 본인 앞에 있는 물건들이 지금 우리 세속으로 말하는 무상하지? 근데 뭘 보고 무상하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뭘 보고 무상하다고 그러냐고. 예? 보여요? 예? 보여? 눈으로 보여야 되잖아. 그게 눈으로 보이잖아. 예? 눈으로 보여야 되잖아. 근데 안 보이잖아. 그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무상한 줄 알았냐고. 예? 그걸 다 그러니까 비교로 해서 아는 것이지 눈으로 직접 아는 게 아니다. 뭐 소리 또 한 것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돼? 엄폐분이다. 뭐 엄폐분.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하냐? 비량으로 알아야 된다. 비량으로. 응? 보드카라이 모아 이렇게 하잖아. 보드카라이 모아 나 아무개 모아라고 하잖아. 그걸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비교해서 알아야지 그걸 갖다가 직접 알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모르잖아. 안 보이잖아. 직접 안다 그러면 다 성인이 됐지. 직접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응? 뭐 그걸 배울 필요도 없지. 그와도 같다. 표하는 바 사례는 소리 무상과 소리 보드카라의 무와 같은 것을 한다. 그렇기에 이 종에는 현, 언패 둘과 현, 얼패 있잖아요. 현과 언패 둘과 소량의 삼처가 상반되는 것을 인정한다. 정말에서 소량의 삼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기 이 소량의 삼처 이 말 안에 언패분하고 또 혈량하고 또 극언패분하고 이 세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말이라. 그 밑에 보면 그 주에 있죠. 현전분, 불현전분, 극언패분 이걸 갖다가 이제
소량의 삼처라고 한다. 이 알아야 할 바 세 가지 이런 뜻이라. 응? 양해야 될 바, 알아야 할 바. 알아야 할 바는 뭐예요? 현과 엄폐분 있잖아요.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극엄폐분 있잖아. 그것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세 가지로 하는데 나누는데 이 세 가지가 상반되는 것을 인정한다. 응? 상반되잖아요. 혈량하고 현하고 엄폐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걸 다르잖아. 그건 상반된다고 한 거예요. 상반된다는 말도 서로 반대, 서로 맞지 않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둘째가 어디예요? 둘째는 그거잖아. 이제잖아, 그죠? 이제 경계에서 이제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경계가 됐든지 소지가 됐든지 다 똑같아. 그냥 알아야 할 바다, 이 말, 알아야 할 바에. 이제 둘째는 명언을 분석하는 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라고 그랬죠. 명언을 분석하는 양으로 얻은 어떤 의미, 의미를 명언을 분석하는 그 시험표 찍으세요. 명언을 분석하는 양이 경계에게 명언을 분석하는 양으로 가는 대경, 세속제인 정의. 우리가 이 말이 이렇게 길어서 그런데 우리가 다 배운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명언을 분석하는 양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명언이라는 말은 무슨냐면 세속이라는 말이거든. 명언, 세속 이런 뜻이거든. 네. 세속을 분석하는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이 그 양이 뭐냐? 앞전에 다 배웠어. 뭐냐? 이거 뭐예요? 핸드폰. 그렇지. 저건 뭐예요? 책상. 저거 뒤에 건 뭐예요? 의자. 책상, 의자, 꽃, 부처님, 연등, 뭐 기둥, 문. 명언을 어떻게 돼? 분석했잖아. 분석이라는 말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분석했잖아. 이건 사람, 이거는 뭐 보온병 이렇게 이제 분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언을 분석하는 양이라는 말과 세속을 분석하는 말이 똑같아. 이거 세속으로 있잖아요. 세속으로 있잖아. 그죠? 이게 세속으로 명어로 분석하는 양으로 얻은 어떤 의미. 그러니까 정말해서 여기까지 이제 내가 이제 잘라가지고 해석을 하면 명언을 분석하는 양으로 얻은 어떤 의미잖아. 그죠? 얻은 이 말은 본 이 말이라 눈으로서는 보잖아. 눈으로는 보게 되고 귀로는 듣게 되는데 여기서는 얻은 이 말이니까 경계를 눈으로 봤잖아. 그죠? 눈으로 봐가지고 지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구분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라고 했잖아. 그죠? 의미에서 정말해서 이게 전학이면 전학이라는 그 의미에서 명언을 분석하는 양이 대경에게 명언을 분석하는 양으로 가는 대경 이 말이거든. 정말해서 그 의미에서 명언을 분석하는 양이 이게 두 번 겹쳐졌잖아. 그죠? 명언을 분석하는 명언을 분석하는 이게 이제 두 번 겹쳐졌어. 그러니까 그 양이 경계라는 건 경이라는 건 대상이거든. 대상에게 명언을 분석하는 양으로 가는 대경. 또 나와 명언을 분석하는 양으로 가는 여기선 양으로 되는 이 말이거든. 정말해서 이 저쪽 대상이 의자라고 한 대상이 명언을 분석할 때 저건 의자다라고 했잖아. 그죠? 이 첫 번째 명언을 분석하는 세속의 마음이 이 말이거든. 세속의 마음이 저쪽 대상이 의자 있잖아. 저건 의자네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있는 이것을 찾았잖아. 찾아가지고 아 이게 의자 그같이 있구나 의자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그것이 세속제다 이 말이야. 세속제인 정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에서 그거 명언을 분석하는 이 말은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 이런 뜻이라. 우리 앞전에 그거 경양부 때 했잖아, 그죠?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 진실성을 분석하는 마음 했잖아, 그죠?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 그리고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자숙에서 우리가 세속 그 성의제와 세속제 나눴잖아.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이제 말을 이제 길게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거 처음 들어서 그런 거지 말은 똑같은 말이라. 명언을 분석하는 양이 어떤 의미에서 의미를 명언을 분석하는 양 대상에게 명언을 분석하는 양으로 가는 정말에서 내가 이걸 저게 뭐지라고 해가지고 세속에서 분석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 찾아가 봤잖아. 저게 뭐지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아 저거 의자네라고 해가지고 의자로 가게 되면 양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라. 왜 양으로 간다라고 하면 의자가 의자인 그같이 드러났잖아 마음에. 그러니까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으로 그냥 간 거라. 정말해서 쉽게 말하면 아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건 이거야 막 그거 세속에 있는 대로 세속에 이름 붙여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건 자동차야, 저건 산이야, 나무야, 들판이야, 사람이야, 옷이야, 이름 지어진 것들 있잖아. 이름 지어진 것들이 그와 같이 가는 것, 그와 같이 되는 것. 정말해서 속이지 않고, 아, 저건 내가 정말해서 아지랭이가 이렇게 피어났다. 그러면 저 아지랭이가 저기 저 신기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기 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가면 물이 없잖아. 그런 것은 세속에 있는 것 같이 갔는데 아니잖아. 그런 건 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같이 아 저거 의자인데라고 해가지고 의자 맞네라고 해가지고 가서 찾아보면 의자가 있는 것은 그걸 세속의 양이라고 그러는 거라. 그걸 보고 어떻게 돼? 그 대경을 세속제의 정의라고 그러는. 아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그러니까 정말해서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구분하는. 아 이건 저거 이걸 보고 세속제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분석하고 찾아갔을 때, 그죠? 분석하고 찾아갔을 때 만약에 옆에 있는 지금 이게 그 컵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분석 안 할 때는 컵입니다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그거보다 세상이 부르는 그것보다도 더 지나서 더 진실성으로 진짜 컵이 그러면 뭐지라고 찾아 들어갔을 때 한 발짝 찾아 들어갔을 때 컵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뭘 만나지? 당장 뭘 만나면 흙을 만나게 되잖아. 그죠? 흙이 컵이 아니잖아. 그죠? 과도 같다. 그리고 이제 그냥 그거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한 거지만 컵이라고 찾아 들어가 봤을 때는 컵을 만날 수가 없잖아. 그죠? 컵을 만날 수가 없고 그거는 만날 수 없는 마음은 언제 만날 수 없나?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 성의로 진실성을 찾아갔을 때 이 이게 컵이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지 세속으로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 그죠? 그때 우리 배웠잖아. 자성 하나의 반체상반이라고 배웠죠. 자성 하나의 반체상반이라는 말은 한 대상, 한 물건 위에 다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마음에 드러나는 모습이. 비교로 말하면 집에 가면 그거 뭐야 저기 애들이 엄마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엄마라고 하잖아. 애들이 엄마라고 하면 애들이 볼 때는 엄마잖아, 그지? 근데 보살님들 엄마가 볼 땐 딸이잖아, 그죠? 근데 본인이 딸이면서도 엄마면서도 아내이면서도 또 누군가의 조카이면서도 누군가의 고모이면서도 막 겹쳐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 가리키는 곳이 고모 따로 이모 따로
엄마 따로 뭐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이쪽에서 보는 그 마음하고 성일 세속에서 이름 지어가지고 각각의 이름들이 보는 마음하고 진실성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 저 사람이라는 걸 찾아 들어가 보면 누군가를 얻을 수 있냐면 얻을 수가 없어. 예? 얻을 수가 없잖아요. 조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 누구야라고 찾아가면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런 불려진 누군가를. 그러면 그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었잖아. 하나는 세속으로 보는 마음일 때는 아무개가 있지만 승리로 찾아가는 마음으로 봤을 때는 비어 있잖아. 근데 그 대상 가리키는 곳이 두 곳이었어요, 한 곳이었어요. 한 곳이었잖아. 색이라고 하는 그곳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돼? 색즉시공이라고 표현하시잖아. 예? 색이라고 할 때 색에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색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에서 세속으로 봤을 때는 색이지만 세속제로 봤을 때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자성을 찾아갔을 때 세계의 자성을 찾아갔을 때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정말에서 아까 전에 이모라고 엄마라고 했을 때 누군가한테는 엄마로 인식이 되지만 다른 쪽에 엄마가 볼 때는 딸로 인식하는 것과도 같다. 그 대상은 똑같다. 하나다. 이 말이야. 하나에서 어떻게 인식되는 부분이 다른 쪽으로 드러났잖아. 그죠? 그와도 같다. 색이 곧 공이다라고 했을 때는 색을 보는 쪽 하나하고 그거 성의를 보는 쪽 하나하고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라. 예?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 색불이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리고 나 색적 시공이라고 해놓고선 또 색불이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색을 떠나서 다른 의미의 공은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한문에는 앞에가 먼저 있을 거라 그죠?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렇게 돼서 원래는 앞으로 와야 돼. 원래는 앞으로 색즉시공이라는 말이 앞으로 오면 해석하기가 수월해. 근데 한문의 특징이라 그런 걸 좀 알고 이제 해석하면 좋지. 왜 그러냐면 그걸 뒤에서 써야 되는 문구거든. 불이공 이 말은. 근데 앞에 써야지 앞에 쓰는 말이 아니라. 근데 우리 한문은 중국 사람들 거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쓰면 또 자연스러운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원래 말을 쓸 때는 그렇게 먼저 이 말을 써야 된다. 색즉시공 그걸 분석하고 난 뒤에 공을 떠나서 색을 떠나서 공을 떠나서 색이 있다든가 색을 떠나서 공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뒤에 붙여줘야 되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라. 그래서 계속 헷갈려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하면 명언을 분석하는 마음이라고 해도 양으로 얻은 어떤 의미를 명언을 분석하는 양이 경계에게 명언을 분석하는 양으로 가는 대경, 세속제인 정의.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이게 병이야, 이거 컵이야라고 이건 컵이네라고 해가지고 세속을 구분하는 마음 있잖아. 컵, 저거 의자 이런 거 세속을 구분하는 마음. 세속을 구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지고 얻은 이 경계 있잖아. 그죠? 그것이 컵인 것으로 가는 것, 컵인 것으로 되는 것, 그것을 세속제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표하는 바 사례는 그러면 뭘 보고 이제 표하는 바 사례를 들으라라고 한다면 병 같은 것이다. 병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속으로 있는 것들이잖아. 세속으로 이건 이거네라고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라. 그걸 세속제라 그러고 그것을 구분하면 그러니까 정말에서 세속제를 구분하면 정세속과 전도세속 둘로 나누지는 않는다. 앞전에
자속에서는 정세속하고 전도세속을 나눴잖아요. 정세속하고 전도세속을 나눴잖아. 그럼 전도세속은 뭐냐? 정세속은 뭐냐 하면 앞전에 그 자속에서는 전도세속은 범부들이 알 수 있는 세속, 범부들이 알 수 있는 것들, 즉 말해서 거울에 비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건 거짓인지를 금방 알 수 있잖아. 그죠? 무지개라든지 뭐 아지랭이라든지 신기루라든지 이런 것은 그건 성인이 아니라도 범부들도 아 저건 가짜네라고 알 수 있잖아. 그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전도세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범부들이 잘 뭘 알지 못하는 걸 갖다가 정세속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이것이 뒤집어져 있는 것을 모르잖아. 범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 그걸 갖다가 자속에서는 정세속이라고 그 구분 지었잖아요. 앞전에 보면 나와 나중에 보면.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구분 지었는데 이 학파에서는 그런 걸 구분 안 한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정세속이 옳기 때문이다 이 말은. 정세속이라는 말은 정이라는 말은 발을 정자가 들어갔잖아, 그죠? 세속이면 다 뒤집어진 거지. 그 정자가 집어넣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세속이 없기 때문이다. 왜? 세속이면 바른 것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세속이라는 말은 세속 이 말은 거짓 이 말이거든. 우리가 이게 지금 세속으로 지금 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그거 지금 세속 이 말 했잖아. 명언 세속 했잖아. 세속이 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설명했잖아요. 네? 어떻게 왜 거짓말이지 이게? 어, 어, 아니 세소스는 컵인데 어, 들어가면 스무디가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잖아. 원래 드러나는 거하고 원래 있는 거하고 뒤집히게 드러났기 때문에 거짓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렇지. 아주 그거 뭐야 저기 그건 기억을 잘하고 있네. 그 기억을 해야지 그럼 당연히. 왜 그러면 거짓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이 우리가 사실 그같지 않을 때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컵이 그같이 있다 그러면 이 진짜지. 근데 이게 컵이 그같지 않거든. 찾아가면 얻을 수가 없거든 이게. 그래서 세속이라고 그러는 거라. 어떤 존재든지 조건지어서 있기 때문에 찾아가면 세속으로는 찾아가면 불려지는 이름 그같이 있느냐 하면 찾아가면 얻을 수가 없어. 근데 찾아가서 그같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돼? 그걸 진실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진실, 성의라고 한다. 최상의 의미. 근데 성의제는 어떻게 돼? 본래 찾아가면 얻을 수 없는 그같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건 진실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나. 드러나는 그같이 찾아가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진실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라. 드러나는 그같이 또한 그 진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드러나는 그같이 찾아가니까 얻을 수 없었잖아요. 거짓이 되는 거라. 뒤집어진 거지. 그래서 세속이란 말과 거짓이란 말, 진실이란 말을 그렇게 구분한다 이 말이야. 세속이면 바른 것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정말이죠. 세속이면 거짓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정이라는 말을 쓰질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라야 하기 때문이다. 뒤집힌 것이라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속이라고 한다면 그냥 뒤집어져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세속 이렇게 또 전도세속 이렇게 나누지 않는, 세속을 나누지는 않는다. 이면 세속을 나눴잖아. 앞전에는 세속이 바깥에 신기루라든가 이런 것은 그거 전도세속이고 또 지금 본부들이 알지 못하는 눈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정세속이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렇게 나누지도 않는다. 그 대신에 뭘 나누냐? 식 쪽에서 나눈다. 의식 쪽에서. 앞전에는 저기 자속에서는 대상을 나눴잖아. 그런 건 안 나누고 식 쪽에서 전도식과 그거 발현식 이제 그걸 이제 나눈다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전도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세속의 세간 범부의 식족에 의존해서 정과 전도들로 나눈다. 정말에서 그렇게 나눈다고 했잖아. 정말에서 아까 전에 자속에서는 대상을 나눴잖아. 그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영성학파에서는 식족에서 세간 범부식 쪽에서 올바른 식과 또 반대 전도된 식 이렇게 이제 나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 그건 이제 설명을 들어야죠. 그죠? 즉 색 있잖아. 색 성향 미촉 그것 세간 식 쪽에 의존해서 세간식이라는 것은 세간의 식이라는 것은 범부의 식 이런 뜻이에요. 범부의 식. 세간 범부식 쪽에 의존해서 정과 세간 범부식에 의지해 가지고 바른 것과 또 거울 속의 얼굴의 영상 그것 했잖아. 그죠? 그것 그 글자가 빠졌어. 그것 뒤에 뭐라고 쓰냐면 세간식 쪽에 의존해서 전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고치라고. 나중에 내가 보내드릴게. 세간식 쪽에 의존해서 전도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이제 빠졌더라고. 빠졌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간식 쪽에 의존해서 정말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색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상들, 사물들 이런 것들은 세간식 쪽에 의지해서 바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전도는 뭘로 구분하냐면 거울 속의 얼굴의 영상 있잖아요. 거울 속의 얼굴의 영상 그것 세간식 쪽에 의존해서 전도이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거울 속에 영상이 드러났잖아. 거울 속에 영상이 드러난 것은 세속식 쪽에 의존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진짜로 인식하잖아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한다 이 말이야. 아까 대상을 저기 정세속, 전도세속을 나누는 게 아니고 인식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잖아. 그걸 보고 그거로 나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간식 쪽에 의존해서 전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세간식 속에서 정과 전도, 그죠? 그걸 두로 나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간식 쪽에 의존해서 정이면 세간식 쪽에 의존해서 바른 것이면 유인 것이 다가 아니다. 정말해서 세간식 쪽에 의존해서 다 바른 것이라고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에 컵 이런 것들이 아까 저 바른 것이라고 했잖아. 세간식 쪽에 범부식에 의존해서 바른 것이라고 했잖아. 인식되는 것이 이건 컵이네 이렇게 인식하면 바른 것이라고 했잖아.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유인 것이 다가 아니다.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간식 쪽에서 의존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성의로 찾아가면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세간 성의로 분석하는 마음에 찾아갔을 때는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인 것이 다가 아니다. 유인 것이 모두가 아니다. 다 유가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있는 것이 아니다. 성의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색, 시류, 그것이 정말해서 우리 시루고 본래 없는 시루, 이 세속제가 이렇게 시루로 드러나잖아. 그죠? 색, 시류, 그것이 정말해서 성의제로는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의제로서는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루 그것이 성의제 쪽에서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라. 그 말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유를 말씀해야 되잖아요. 그 왜 유인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냐 하면 이 색이 이렇게 시우로 드러나는 이것이
성의제로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말을 줄여가지고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색시류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색시류로 드러나는 그것이 성의제에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거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 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풀어가지고 그냥 쓸 걸 그랬다.